은퇴하고 돈도 없고 힘도 빠졌는데 매일 반찬 팔아 하루에 100만 원을 번다고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있습니다. 화면 2번 터치하면 건강해집니다. 오늘은 은퇴 후 작은 반찬 가게로 인생 2막을 연 한 시니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만나볼 분은 올해 68세인 김영철 할아버지입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 사장님이지만 3년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막다른 길에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중견기업에서 성실히 일했던 김 할아버지. 정년 퇴직 후 받은 퇴직금 3천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낡은 집 지붕 수리에 1천만 원, 둘째 아들 결혼식에 1,500만 원, 큰 아들 전세자금 지원에 500만 원, 남은 건 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뿐이었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답답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한테도 눈치가 보이고 용돈이라고 5만 원씩 주면서도 미안했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싶어서 정말 우울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절망감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계기는 아내 이순자 할머니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어요. 여보, 동네 사람들이 자꾸 내 김치가 맛있다고 파는 게 어떠냐고 그러네요. 처음엔 농담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결혼 45년 동안 가족들 밥상을 책임져온 이 할머니의 손맛은 정말 특별했거든요. 특히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같은 기본 밑반찬은 아이들도 엄마게 파는 것보다 더 맛있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처음엔 반대했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장사를 해서 뭐 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집에만 있으니까 몸도 마음도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마음먹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아줌마 손맛 나는 밑반찬 좀 팔아보라는 말을 자주 듣던 게 계기가 됐어요. 김할아버지 부부는 용기를 내어 집 앞 상가 한 귀퉁이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800만 원. 김할아버지가 아끼고 아껴둔 마지막 돈이었어요. 냉장고 2대에 400만 원, 간단한 인테리어에 200만 원, 초기 재료비에 200만 원. 정말 최소한의 투자였죠. 첫날 매출이 8만 원이었어요. 손님도 5명 정도? 이웃 아주머니들이 구경 삼아 온 거였는데 그분들이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맛본 사람들이 집밥보다 낫다는 입소문을 내주면서 서서히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치, 멸치볶음, 장조림 같은 기본 반찬은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온 아내의 깊은 손맛이 담겨 있었어요. 놀라운 건 주 고객층이었습니다. 70%가 이 30대 젊은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밥을 그리워하더라고요. 특히 어머니 손맛 같은 걸 찾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이런 현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 중 60% 이상이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이 경제적 불안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소규모 창업은 심리적 활력과 경제적 자립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의학적 효과예요. 새로운 일에 몰입하는 것은 노화 속도를 늦추고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김할아버지도 실제로 가게를 시작한 후 몸과 마음이 훨씬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맛이 달라요. 오늘은 뭘 만들까? 손님들이 좋아할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만 있을 때는 TV만 보고 멍하니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지금부터예요. 김할아버지의 반찬 가게가 어떻게 하루 매출 100만 원을 달성했는지 그 구체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메뉴 집중화였어요. 많은 초보 창업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거든요. 뭐든지 많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김할아버지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20가지 정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료비는 많이 들고 못 판 건 버려야 하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가는 것만 남겨뒀어요. 결과적으로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장조림, 콩나물 무침, 어묵볶음, 고사리나물, 도라지 무침, 연근조림, 미역줄기 볶음.
딱 10가지 기본 반찬만 집중해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이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아세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연구에 따르면 50대, 70대 창업자의 70%가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과잉 투자와 메뉴 다양화 때문이라고 해요. 반대로 한정된 품목에 집중하면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재료 낭비가 줄어들죠. 10가지만 하니까 재료 관리가 훨씬 쉬워졌어요. 그리고 매일 같은 걸 만드니까 실력도 느는 거예요. 김치 하나만 해도 처음보다 훨씬 맛있어졌다고 손님들이 말해줘요. 심리학적으로도 고객들은 익숙한 메뉴에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매번 새로운 걸 내놓기보다 늘 먹던 김치와 장조림이 더 큰 만족을 주는 거죠. 두 번째 비밀은 더 놀라웠어요. 바로 배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한 거예요. 68세 할아버지가 배달 앱을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가르쳐줬어요.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배달시켜 먹어요 하더라고요. 처음엔 누가 반찬을 배달시켜 먹겠나 했는데 해보니까 주문이 엄청 들어와요. 정말 그랬어요. 젊은 맞벌이 부부들과 1인 가구들은 오히려 반찬 배달을 선호했거든요. 특히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주문이 몰려들었어요. 한 주를 준비하는 거였죠. 배달 매출 비중이 전체의 60%까지 올라갔어요.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 배달이 더 많은 거예요. 포장도 깔끔하게 하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맞춰서 고객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포장 용기 하나하나 신경 써요. 국물이 새지 않게, 냄새가 나지 않게. 그리고 양도 푸짐하게 담아드려요. 한번 시켜본 분들은 계속 시키더라고요.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시간 관리였어요. 김할아버지 부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전 10시까지 모든 준비를 끝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영업하고 오후 7시에 문을 닫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무리하면 안 돼요. 체력 안배를 잘해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9시간만 하고 일요일은 쉬기로 했어요. 하루 9시간 운영으로 매출 100만 원을 달성하는 거예요. 시간당 11만 원이 넘는 효율성이죠. 네 번째는 단골 관리였어요. 김할아버지는 단골 고객 한 분 한 분의 취향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김치 짜게 드시는 분, 장조림 간장 빼달라고 하시는 분, 다 알아요. 그래서 주문하실 때 미리 말씀드려요. 지난번처럼 해드릴까요? 하면서요. 그러면 고객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이런 세심한 서비스가 바로 대기업이 흉내낼 수 없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이에요. 고객들은 단순히 반찬을 사는 게 아니라 정성과 인정을 사는 거거든요. 실제로 매출 구조를 보면 이래요. 하루 평균 100만 원 중에서 60%인 60만 원이 배달, 40%인 40만 원이 매장 직접 판매해요. 순이익은 대략 30에서 35% 정도 되니까 하루에 3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한 달로 계산하면 900만 원 정도 벌어요. 가게 임대료 8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정도 빼면 순수익이 400만 원 넘어요. 국민연금 120만 원까지 합치면 월 500만 원 이상이에요. 68세에 월 500만 원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김할아버지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창업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네 관찰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우리 동네는 신혼부부랑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편의점 도시락만 사 먹고 집밥다운 집밥은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손맛 같은 반찬이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여러분도 창업하기 전에 이런 관찰을 해보세요. 내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뭘 불편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이에요. 김할아버지의 초기 투자금은 800만 원이었어요. 이 돈으로 뭘 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업소용 냉장고 2대 400만 원 중고로 구입. 간단한 인테리어 200만 원 대부분 DIY로 처리. 초기 재료비 150만 원. 포장재 및 기타 용품 50만 원. 처음부터 비싼 장비 사지 마세요. 중고로도 충분해요. 장사가 잘 되면 그때 바꾸면 되니까요. 김할아버지가 선택한 곳은 아파트 상가 1층이었어요.
월 임대료 80만 원, 보증금 500만 원이었죠. 너무 비싼 곳은 부담이 돼요. 그렇다고 너무 외진 곳도 안 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좋아요. 입지를 선정할 때는 5가지를 꼭 확인해야 해요. 첫째는 주변 인구 밀도예요. 특히 20대에서 40대 연령층이 많은 곳이 좋아요. 둘째는 대중교통 접근성이에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까우면 손님들이 찾아오기 편하거든요. 셋째는 주차 공간이에요. 차로 오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주차할 곳이 있어야 해요. 넷째는 경쟁업체 현황이에요. 비슷한 가게가 너무 많으면 경쟁이 치열하죠. 마지막으로 임대료 부담 수준이에요.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운영이 어려워져요. 김할아버지는 기본 반찬 10가지에만 집중했어요. 각각의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했고요. 현재 판매하고 있는 메뉴와 가격을 공개하면 이래요. 배추김치가 1kg에 8,000원으로 가장 비싸고, 콩나물 무침과 미역줄기 볶음이 각각 3,000원으로 가장 저렴해요. 평균 가격은 4,800원 정도로 정말 합리적이죠? 가격은 마트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정성이 다르잖아요. 엄마 손맛이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게 책정했어요. 한 가지당 3,000원에서 8,000원 사이로 맞췄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김할아버지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아들의 도움으로 배달앱에 입점했어요. 배달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5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음식 사진은 전문적으로 촬영하세요.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하니까 밝고 맛있어 보이게 찍는 게 중요해요. 둘째, 메뉴 설명을 상세하게 작성하세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치라고 쓰면 더 정겨워 보이거든요. 셋째, 포장을 깔끔하고 안전하게 하세요. 국물이 새지 않게, 냄새가 나지 않게 포장해야 해요. 넷째, 빠른 응답과 친절한 서비스예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확인하고 답변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리뷰 관리를 꼼꼼히 하세요. 좋은 리뷰에는 감사 인사를, 나쁜 리뷰에는 사과와 개선 의지를 보여주세요. 배달 수수료가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도 매출이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익이에요. 김할아버지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일정한 품질 유지예요. 매일 똑같은 맛을 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레시피를 노트에 정확히 적어뒀어요. 소금 몇 스푼, 설탕 몇 스푼, 다 재서 해요. 그래야 맛이 일정하죠. 또한 고객과의 소통도 중요해요. 단골들의 취향을 기억하고 작은 서비스라도 신경 써서 제공하는 거예요. 김할아버지는 지금 하루 매출 100만 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가장 강조하는 건 돈이 아니었어요. 돈을 벌어서 좋은 게 아니라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리고 집에서 멍하니 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이 점을 강조해요. 은퇴 후 창업은 돈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삶의 보람을 찾는 과정이어야 오래 간다고요. 의학적으로도 규칙적인 노동과 사람과의 교류는 치매 예방과 우울증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즉, 가게는 단순한 수입원이 아니라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건강 습관이 되는 거죠. 요즘은 손자들이 용돈 달라고 하면 기분 좋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랑 여행도 가끔 가고. 이런 게 진짜 행복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김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68세에 시작해서 하루 매출 100만 원을 달성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분의 변화된 삶이에요. 우울했던 은퇴 생활에서 활기찬 제2의 인생으로 바뀐 거거든요. 은퇴 후에도 기회는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경험과 정성이 있잖아요. 김할아버지가 전하는 마지막 조언이에요. 창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삶의 보람을 찾고 건강을 유지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특히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업종을 선택하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규모 창업으로 시작하면 실패해도 다시 시도할 수 있어요. 김할아버지도 처음엔 하루 8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숨겨진 특기나 재능이 있지 않으신가요? 요리, 바느질, 청소, 정리.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바로 새로운 기회의 씨앗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이거든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혹시 창업을 고민 중이신가요? 또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세에 시작한 온라인 판매로 월 2천만 원 달성한 할머니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은퇴 후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하루 100만 원 매출을 만든 김 선생님처럼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